시장,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래도 약관은 관망세가 껴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코스피 장중 흐름 따라가 보시죠. 장 초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한때는 2,096포인트까지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매물이 출회됐고요. 그래도 오후로 갈수록 상승 탄력을 좀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는 0.37% 상승하면서 2,090포인트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외국인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 기조에 오늘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시총 상위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방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까지 외국인이 16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승 주가는 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데요. 현재는 0.75% 오르면서 46,750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전날 신저가를 다시 썼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셀트리온도 함께 동반 상승 중에 있습니다. 셀트리온 2.72%대 양봉의 크기 확대해 나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 2분기 시장 컨센을 좀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LG생활건강도 오늘 주가 흐름 좋습니다. LG생활건강 3.7%대 양봉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상승 테마 바로 의약품 업종과 2차 전지 관련 테마, 그리고 금호아시아나그룹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의약품 업종부터 확인해 보시죠. 최근 하락했던 주요 제약바이오주들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하면서 코스피 의약품 업종도 같이 흐름이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JW 중해제약, JW홀딩스가 세계 최초로 췌장암 조기 진단 기술을 유럽에서 특허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JW 중해제약도 6.25% 급등 중에 있습니다. 또 현대약품이 국내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6%대 강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다른 상승 테마 금호아시아나그룹주 확인해 보시죠. 이달 말 중으로 본격 매각 입찰 공고를 통해서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좀 고른 흐름 포착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3% 상승, 에어부산도 2.7%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개별 종목으로는 후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상한가로 마감을 하더니 오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일본의 추가 규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오늘 좀 20% 넘는 급등을 보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윗꼬리를 좀 길게 다면서 9%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고가를 다시 썼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락하는 테마로는 현대차 그룹주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로벌 시장 판매 부진 등으로 실적이 좀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상반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에다가 현대차 노사죠. 이 상여금 지급 방식을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일제히 좀 낙폭을 키워나가는 양상인데요. 자, 현대차 4% 넘게 빠지고 있네요. 13만 2,5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화생명 차트도 확인해 보시죠. 올해 2분기 생명보험사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오늘 신저가를 다시 씁니다. 현재는 5.5% 빠지면서 2,8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피 마감 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코스피 시장은 0.4% 2091선에서 지금 마감을 앞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마감으로 감점 JW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또 셀트리온도 오늘 시장 대비 선방을 해줬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유입됐고,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소재주들은 추가 상승을 이어갔던 가운데 MLCC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섰고, 이런 피해주로 일단 현대차가 또 거론이 되면서 현대차는 오늘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MLCC 관련 종목, 그리고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 여전히 이제 추가 상승이 이어가고, MLCC가 이제 다시 한번 이런 관련 수혜주로 엮이면서 올라섰는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MLCC 관련해서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기가 가장 큰 회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기가 지금 4%까지 계속해서 이제 상승폭을 좀 키워가는 그런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타로 예를 들면 뭐 사막 콘덴서 같은 종목이 장중에 22%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현재 한 15% 정도 강세를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MLCC 같은 부분은 사실 뭐 당장 실제로 일본이 뭐 규제를 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이제 워낙 그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언급이 뭐 확산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품목들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로 이제 MLCC가 좀 지목이 되고 기사화가 좀 되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MLCC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TV, 가전 이런 전체적인 그 제품에 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적층 뭐 세라믹 콘덴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MLCC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 그러니까 무라타 제작소를 비롯해가지고 일본 업체들이 한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이런 흐름들 때문에 오늘 뭐 상당히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후성 같은 종목이 뭐 장중에 20% 이상 올라갔고 뭐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도 전날 거의 뭐 가격 시한폭 근처까지 올리는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사막 콘덴서의 흐름은 사실은 앞서 보였던 후성이나 다른 어떤 종목들의 어떤 초강세 흐름들을 그런 것들에 따라 어떤 학습 효과 영향이 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심리적인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MLC 부분들은 뭐 앞서 말씀드린 당장 일본과 관련돼서 뭐 특별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그 가능성을 두고 주가가 움직인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연속성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콘덴서 같은 경우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 한 784억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지금 가격 자체가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어요. 뭐 상당히 많이 빠진 가격대도 있고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예상 영업이익 수준을 감안해 봤을 때도 뭐 PER 10배 이하에 있는 그런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빠진 저가의 상태이고 뭐 앞서 보여줬던 그런 다른 어떤 종목들의 어떤 초강세 흐름들이 이제 학습 효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가미가 됐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뭐 상승을 해 나갈지 여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좀 너무 좀 급등이 좀 나온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마 전기는 끝까지 상한가를 지켜냈고 사마 컨덴서도 큰 폭의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후성이나 동진 세미캠 이제 기존에 강했던 반도체 소재 안에서는 워낙 이제 변동성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고 동진 세미캠은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하지 지금 다시 또 6%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하루에도 몇 번이나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만큼 수급으로 일단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MLCC 관련해서 저희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도 다 전략이 달랐어요. 그만큼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아직 아예 제재를 한 품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재 확대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자극이 되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연속성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부분 MLCC 관련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또 눈에 띄었던 건 제3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한 이제 재인가 추진 소식으로 인해서 다우기술이 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5.8%대 상승을 보였고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대웅제약과 또 메디톡스의 상승이 눈에 띄었거든요. 톡스 관련주 오늘 좀 꿈틀댄 이유가 뭘까요? 뭐 아무래도 뭐 똑같지는 않고요. 대형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앞서 이제 그 연구원님께서 제약 전체 대형 제약사들 실적 약세에서 조금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친 걸로 판단해. 물론 지금은 이제 좀 보합고도 내려왔지만 대형제약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는 뭐 대략 한 78%늘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뭐 그런 부분에 어떤 반등이 있었다.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좀 이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제약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메디톡스와 지금 상당히 그 치열한 이제 분쟁 중에 있죠. 그렇죠. 이를테면 보톨리눔 톡신 제재 관련해서 메디톡스의 어떤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라고 메디톡스 측에서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 관련돼서 역시 이제 대형제약의 보톡스는 다보타가 이를테면 그 메디톡스의 어떤 균주나 공정 기술 이런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니 이런 이슈가 좀 맞물려서 같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그 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그러면 메디톡스에게 어떤 내용을 침해 당했는지를 설명을 해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장후 동시효과가 16일까지 메디톡스 시작되었습니다. 측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침해 당했다라고 이제 제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디톡스와 대형제약이 첨예하게 뭐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어떤 식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한쪽은 상당히 치명적인 뭐 이를테면 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전력을 다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뭐 이와 연관돼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형제약과 메디톡스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국한된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서 롯데정보통신을 잠깐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시면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 내에서 이제 SM 쪽 시스템 매니지먼트나 SI,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현대정보기술 뭐 통합도 이제 절차가 이제 곧 거의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와 연관돼서 이제 내일이죠. 17일 날 그 합병 물량 한 111만 정도가 이제 평균 단가 이를테면 지금 롯데정보통신의 가격으로 치환을 하면 발행 가격이 39,100원짜리가 이제 111만 주 이제 상장될 걸로 일단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물량이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계속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에 있다가 아무래도 제 생각엔 어떤 물량 출회 시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오브행 이슈라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닥쳐왔기 때문에 안고 가야 되는 거네, 그 부분은. 뭐 그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라고 일단 기대하는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브행 이슈 연관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정보통신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의 어떤 오브행 이슈와 연관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이 이제 스마트 이를테면은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스마트 솔루션으로 이제 전체적인 변화를 좀 지금 엮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계열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전산 시스템을 변경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어떤 작업을 다 이제 롯데정보통신이 맡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좀 많이 좀 밀려 내려와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상당히 뭐 좀 크게 오늘 작용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롯데정보통신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더라도 앞으로의 흐름을 좀 이제 물량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물량이라는 게 이게 현대 그 정보기술과 흡수합병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물량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중간중간 이제 합병 과정에 그 예를 들면 현대정보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네. 주주들의 어떤 그 매수 청구권 관련된 그 주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가격에 팔아서는 아마 그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량 이를테면 추는 좀 제한적일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가격 대비를 조금 좀 구분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상승 좀 유의미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분위기 종목들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마감 동시효과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그래도 마감 전에 조금 상승 시도가 나왔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마지막 부분에 불안하고 있습니다. 매수량을 많이 줄이면서 지수에 압력을 주고 있는 건데요. 현재는 0.04%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상위 제약 이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인데요. 장 초반보단 탄력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반등하고 있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37% 강세, 신라제는 윗불이 달렸지만 그래도 4% 가까이 상승세 보여줬고요. 헬릭스미스도 상승폭을 줄이면서 1.8% 강세였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던 메디톡스는 이 대웅제약과의 균주 전쟁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제 하락분을 조금 만회하고 있습니다. 4.76% 강세입니다. 그럼 이어서 제약주들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그래도 이 중소형 바이오주들도 오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일단 이 JW홀딩스, JW신약, JW중해제약은 동반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라젠 이텍스가 5%대 강세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 대비 강한 테마 MLCC 관련주 안에서 이 대주전자 재료 흐름을 한번 짚어보시면요. 이재용 부회장의 말 한마디에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사마전기가 상한가를 갖고 그런데 이어서 대주전자 재료 아모텍도 흐름이 좋은데요. 그래도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아모텍은 6.6% 강세입니다. 또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시장 대비 강한 편이었죠. PNE솔루션 보겠습니다. 오늘장 8.89%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반도체 소재주들은 계속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요. FST의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오늘 좀 강합니다. 장 종료 10% 5분 넘게 전입니다. 강한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이 주도주였던 5G는 연일 좀 수급이 불안합니다. 외국인이 서진 시스템과 지금 에이스테크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진 시스템이 5.7% 하락이고요.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로 3%대 약세입니다. 오이솔루션은 기관이 가장 많이 팝니다. 현재 5.66% 하락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닥 마감 전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은 오늘 또 딱 오른 종목들을 살펴보면 시총 상위 바이오주를 필두로 한 이제 바이오주들의 투심이 개선이 됐었고 상승을 상위에 보면 다 왜 오르지 하면은 일본 관련한 이슈로 다 여기저기서 올라섰거든요.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셨어요? 우선 첫 번째로 여기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아모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모텍에 대한 그 시장에서 몇 년 전부터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장 쪽과 MLCC 쪽에서의 기대감이 많이 컸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뭐 영업이익이 2분기 영업이익이 한 2억,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도 무려 9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우리나라
그 고객사의 어떤 플래그십 물량 부진으로 이제 NFC에 대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NFC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업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불안할 수 있겠지만은 이 아모텍의 그저 주가를 올렸었던 어떤 전장 쪽과 또 역시 MSC겠죠. MSC에 대한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 반영하면서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플래그십 쪽에서는 상반기 때 모델이 별로 없어가지고 모델에 대한 재진입을 하반기 때 시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MLCC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대한 진입을 그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지만 이게 실효가 장 안 됐던 종료 상황인데 3분 전입니다. 이제 봤을 때는 이제 MLCC 시장 쪽에서도 아모텍의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모텍의 오늘 현재 상승세는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로 좀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종목이 IM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것도 일본 관련한 이슈였나요? 그렇죠. 제가 뭐 좀 업종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역시 지금 현재 코스닥 업종 안에서도 그 일본에 의한 수출 규제한 반사이익 종목들을 찾기가 아주 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도 이 IM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I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수출 규제가 지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반도체 핵심 소재 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상황까지도 지금 현재 규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IM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수출 규제에 의한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작기계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역시 뭐 IT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탄소 섬유나 여러 가지 업종 쪽으로도 이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일 유력한 게 그다음에 공작기계 한마디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는 이 품목 중에 하나가 이 공작기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공작기계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기업도 뭐 화천기계나 그리고 뭐 스맥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상승세를 보이는 게 특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뭐 공작기계 관련주까지 뭐 아직까지 정말 제재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재 확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또 반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뭐 탄소소모 공작기계 그리고 반도체 소재 뭐 전반적으로 오늘 뭐 MLCC까지 장 종료 계속해서 순환매가 1분 전입니다. 돌면서 이 안에서 종목들 여기저기서 이제 수급 논리로 올라서는 종목들이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주 신라젠의 상승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역시 뭐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뭐 신라젠도 오랜만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이오주들이 어제는 떨어지고 또 오늘은 오르는 이런 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 뭐 신라젠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상반기 때 악재 주가가 연이어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때 어떤 주요 업체들의 본다고 하더라도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신라젠에 대한 뭐 팩사백이나 여러 가지 그 확인 소식 그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런 시장에 대한 제약바이오 분위기 좀 바뀐다고 한다면은 신라젠에 대한 저가 매수는 좀 들어올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정규장이 팩사백 종료됐습니다. 임상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업체 투자 심리가 네. 얼어붙는 부분보다도 이제 더 좋은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바이오주와 함께 잠시 후에 마감 분위기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내내 보합권에서 흐름을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일단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규모를 늘려나가면서 2천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종목도 오늘은 MLCC 관련주들이 강한 탄력을 받으면서 이 안에서 또 순환매가 도는 가운데 MLCC가 제재 확산에 대한 이런 반색에 대한 기대로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눈에 띄게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종목들 반도체 소재주들은 속속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도 했고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호성 같은 종목들은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양상이었고요. 반면에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한 다음 타깃이 자동차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와 함께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은 상대적으로 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 안에서 모처럼 셀트리온의 상승, 코스닥 시장에서도 신라젠과 함께 JW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주의 투심이 좀 개선이 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그래도 선방하는 흐름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45% 상승으로 2090선을 회복하면서 2091선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으로 674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목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마감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죠. 시황센터 받아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방향 달리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조금씩 힘을 내면서 약보합까지 올라오면서 좀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폭 조금 더 키워가며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관망세가 짙게 껴있던 하루였지만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을 유지하면서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위주로 좀 매수에 나서주면서 좀 탄력을 유지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자, 7월 16일 코스피 시장은 0.45% 상승하면서 종가 2,091포인트로 형성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390여 종목, 하락 종목 수는 430여 종목으로 집계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시죠. 자, 오늘 외국인 기관 스탠스가 좀 뚜렷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대형주 위주로 전기전자 위주로 물량을 담았습니다. 2,500억 원 넘게 강하게 매수에 나서줬고요. 그리고 기관은 매도량을 조금은 줄여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매도 우위로 거래 마쳤네요.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32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개인도 2,100억 원 넘게 팔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상승했던 종목 테마로 묶지 않고 개별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W홀딩스입니다. 이 JW홀딩스가 세계 최초로 췌장암 조기 진단 기술 유럽 특허를 승인받았다면서 가격 제한 폭이 풀리지 않은 채로 거래를 마쳤네요.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후성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전일 고순도 에칭가스 대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더니 오늘도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었습니다. 10% 급등하면서 12,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국보도 확인해 보시죠. 일본 그 수출 규제 관련해가지고 그래핀 관련주로도 뜨고 있는 종목입니다. 9.8% 급등 마감을 했네요. 7,01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우기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인터넷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떠오르는 종목이죠. 5.8% 상승하면서 21,850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이 6.5% 음봉의 크기 확대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돼지열병 관련주죠. 채시스 5.4% 전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폭을 키워나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금호전기도 5% 넘게 하락하면서 7월 16일 코스피 시장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은 오늘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정확한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코스닥 오늘까지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장 출발할 때는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68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좀 꺾였다가 12시 부근에 좀 상승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1시 부근에 꺾이기 시작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는 오늘 장 0.05% 하락으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674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장 외국인이 막판 들어서 좀 매수량을 크게 줄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외국인이 62억 원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선 팔았습니다. 177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 쪽에서는 125억 원 매수세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서 선물 시장의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입니다. 오늘은 기관이 더 많이 팔았습니다. 1,270억 원 매도였고요. 외국인은 723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 신라젠 보겠습니다. 이 변동성이 좀 큰 하루였죠. 장중 8%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오늘자 윗골을 달면서 4% 가까이 상승 45,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선 상신 EDP 체크해 보시면요.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줬는데요. 오늘장 4.7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습니다. UCI가 22% 급등 마감, 잉크테크와 엠코르셋도 10% 넘는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또한 LNF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연속성 붙었고요. 4.25%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 안에서는 BH도 오늘장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좀 나흘째 상승이 이어지었는데요. OLED 수혜 기대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4%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그럼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체크해 보시면 오늘 대유 AP가 급락했습니다. 23% 급락이고요. 5G 가운데서는 유비퍼스홀딩스도 급락했습니다. 계속 체크해 보시면 오늘장 하락률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9.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오늘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했고요. 2% 가까이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가장 많이 실린 쪽을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변동성 컸던 동진세미캠이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실렸습니다. 5.4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마감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거래대금 상위만 보더라도 일제, 반도체, 소재, 공작기계 그리고 신라젠까지 눈에 띄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안 짚어볼 수가 없는 게 2차전지 관련한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런 전기차 관련한 장비주들이 움직였고 LNF도 소재주 안에서도 눈에 띄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도 일본으로 묶어야 되는 건지 하반기 이런 전망 개선에 대한 이런 기대로 묶어야 되는 건지 최근의 흐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기차 관련돼서 오늘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소 강세를 보였고요. 거래소에 있는 포스코케미칼의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조금 빠진 종목들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전기차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부분이 오늘 좀 상당히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다.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유는 똑같습니다. 사실 일본 관련해서 또 전기차 쪽도 2차 전지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언급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그것보다는 사실 전기차 관련돼서는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종목별로 조금 편차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내년을 대비해서 전기차 판매 확대랄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였던 수요 증가에 따른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도 같이 맞물려서 이제 수요 증가 부분들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LG화학 공장 증설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와 연관돼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어떤 2분기 실적은 사실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좀 안 나올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사실 2분기 자체는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는데 이후에 이를테면 이제 그동안의 증설 이슈 부분들도 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와 맞물려서 실적이 좀 개선될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근 들어서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수급들로 이를테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부분들의 강세가 조금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현대차 같은 종목이 좀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는 일본 또 그런 규제 이런 연관성을 좀 짓기도 하지만 그 부분도 사실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일단은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충족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고전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제 그 이머징 마켓 쪽에서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고전을 계속 하고 있다는 부분. 물론 국내 쪽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걸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특히 현대차 그룹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의 포션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와 연관된 부분들이 어떤 개선이 좀 더디다라는 측면이 이제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가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컸기 때문에 9만 원대까지 그 주가가 좀 강하게 하락을 했다가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상반기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14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조금 이제 아래로 처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도 조금 이탈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는 2분기 일단 개선에 대한 기대로 그래도 잘 버텨내줬는데 일본에 대한 이슈든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든 오늘 나온 음봉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이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음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래도 앞으로의 개선에 대한 기대를 더 갖는 게 좋을까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린다면 지수 상승이 쉽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를테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에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우선순위로 따져보면 IT 쪽 대형주보다는 좀 밀려있기 때문에 좀 빠지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긴 생각입니다만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는 타이밍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사실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았는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수급이 또 쏠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는 수급도 그렇고 또 오늘에 나온 음봉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좀 빠진 종목들 살펴보면
워낙 이제 자기가 썼던 저희 이거 맨날 여쭤보는 것 같아서 사실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5G 빠졌잖아요. 이런 네. 날 관심 가져도 됩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은 그 하반기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실적 모멘텀이 뭐 살아있는 게 거의 확실한 업종이 가리 5G. 오늘 KMW 또 목표가 올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오히려 뭐 조정을 받을 때 우선 종목별로 좀 차별을 둬야겠지만은 네. 그 전에만 신고가를 갔던 종목들이 한번 빠지면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떤 종목 좀 보셨어요? 뭐 우선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오늘 오이솔루션이나 많이 뭐 빠졌는데. 그렇죠. 뭐 KMW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대장주 중심으로. 네. 지금 현재 뭐 지난주도 이슈 나왔지만은 뭐 중국의 이제 5G에 대한 상용화를 내년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때 예정이라고 좀 밝혀주면서 이 5G 기업들한테 이 해외 특히 중국 쪽에서 실적 부분이 빠르면은 선물 옵션 3, 4분기 장 때 종료 잡힐 3분 가능성이 좀 전입니다.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5G에 대한 역시 뭐 상용화입니다. 우리나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이제 중국과 이제 유럽을 통해서 5G 상용화를 했을 때 역시 먼저 우리나라가 오픈한 건 분명히 프리미엄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부 관련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해외에서 수주가 올 것으로 좀 상향이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기업들이 빠졌을 때 말씀하셨듯이 뭐 KMW나 기업들 목표 주가는 오히려 좀 높게 올라갔죠. 나오고 네. 바이 관점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좀 반등을 했는데 많이 빠진 데 따른 그냥 일시적인 상승으로 봐야 될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유통업종이나 뭐 화장품 업종도 뭐 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유통업종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뭐 호텔신라나 신세계 네. 인터 그다음에 오늘 이마트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디젤 프리테일도 올랐어요. 네, 뭐 일부 종목은 올랐습니다. 신세계 인터 같은 종목이 올랐고 다른 종목들 좀 빠진 종목도 보합권 이렇게 좀 종목이 좀 혼재되어 있는 양상, 혼조를 좀 보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어떤 종목들 그 이마트나 롯데쇼핑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52주 신저가 근처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연초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유통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목표 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마트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목표 주가가 35%까지 이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그런 약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당연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 어떤 구매 패턴의 변화, 이를테면 뭐 온라인이나 아니면 전문점 샵을 통한 매매 패턴으로의 변화라는 부분들은 이런 유통업체의 실적 약화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물 정상 옵션 장 종료 당연하다고 이렇게 1분 흐름 전입니다.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경기 전망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소비 여력의 약화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내수 관련 종목들의 이제 어떤 실적의 직격탄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들은 뭐 실적이 좀 안 나올 거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품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각 유통사들도 어쨌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이커머스나 뭐 홈쇼핑 같은 이제 매출처 다변화 전략을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조금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노력이나 어떤 그 변화가 회사에 어떤 그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에 뭐 이렇게 지집을 하시기보다는 거래 패턴을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을 좀 하겠습니다. 결국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유통주에 대한 시각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선물 옵션 거래가 다루면서 이제 종료됐습니다. 내일장 체크 포인트와 함께 공략주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시장은 전체적으로 오늘 흐름과 비슷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IT 대형주가 막아주는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 업종이나 내수업종 공통적으로 실적 시즌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대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 상승의 어떤 포텐셜 잠재력은 크지 않다라는 점을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여전히 이슈별로 계속해서 이제 등락이 연결되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하시는 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서서도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지만 실적 개선될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수급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여지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5G 관련된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서진 시스템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5% 후반대까지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기관이나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원재료를 사용해서 통신 장비 쪽이나 휴대폰,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자동차 쪽까지 부품을 좀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2분기 예상 매출액이 대략 한 1,04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45% 늘어서 15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고 친다면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그동안 조금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제 실적에 수렴하는 주가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5G 본격 투자 영향, 그다음에 뭐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베트남 법인의 어떤 매출 성장이나 자동차 쪽에서 사실 기대하는 부분들이 그 배터리 함체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453억 매출이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00억 정도로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연관된 부분들은 실적 개선 추이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올해 연간 예상 영업이 한 600억대 초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와 비교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4,900억 정도면은 주가 수익비 PR 기준에 좀 가늠해 봤을 때 아직 9배 수준, 8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 좀 싸 보이는 구간에 아직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주가 수익률 10배 수준 근처인 32,00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직전 저점이 25,000원을 놓고 대응을 네.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을 또 공략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성훈 과장 공략주도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 FNF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뭐 7월 달 초까지는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FNF였는데 우선은 지금 연일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뭐 투자 심리나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종목 장세로 갈 예정입니다. 무조건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F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한 220억, 작년 대비해서도 한 1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물론 이 부분이 약간의 시장에 선 반영된 감도 있는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 뭐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주가에 다시 한번 릴레이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최근에 이 FNF의 실적을 올리는 부분은 역시 MLB와 MLB 퀴즈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면세점 판매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계속 늘려가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FNF의 중장년 전망은 매우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입점했죠. MLB 브랜드가 중국 티몰에 입점을 완료했던 상태에서 이 중국 쪽에서의 실적 가시화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FNF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뭐 대외적인 이슈, 뭐 또 금리에 대한 방향성,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흔들리는 그 종목이 흔들리는 시장인데 그런 시장 안에서도 약간 대안주와 방어주를 찾는다면은 뭐 이런 유통업체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의류업체인 또 여기서 실제 좋은 FNF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로 FNF 서진 시스템까지 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담 완료 시 자외선 차단은 물론 선명한 시야로 다양한 용도 활용까지 선글라스 구종 증정. 그 친구 요즘 통 얼굴을 못 보네. 많이 힘든가 봐. 아니 괜찮아졌다며. 치료비가 한두 푼이어야지. 여러분의 행복 지킴이 김태진입니다. 생존율도 높아진 암 이길 수 있으니까 암보험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진단비와 수술비가 얼마까지 보장되는지 100세까지 보장되는지 암은 물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도 보장되는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국가 고객 만족도 18년 연속 1위 바로
삼성화재입니다. 이런 삼성화재가 함께하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작은 준비가